요즘은 신차가 나오면 그 차의 스펙이 어떻고 어떤 변화 포인트가 있고 이런 것들보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한번 올랐다 하면 몇백은 기본이고 천 단위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아예 예산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까지 생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어떤 일까지 생기고 있냐면 2천만원대 차가 앞으로 경차 말고는 없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망에 마냥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진단, 결함, 내 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가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현대차 그룹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작년 국산차 점유율을 현대차 그룹이 88.5%를 가져갔고 올해는 무려 90.9%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독과점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점유율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접근해야 하냐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아무리 현대차 그룹이라도 이런 점유율이 가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좀 더 건강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시장에서 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이걸 현대차 그룹을 제외한 다른 국산차 브랜드들한테도 제안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국산차 브랜드도 이런 점들을 수용해서 시장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은 일단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상은 아니니까 가격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건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다른 국산차 브랜드들한테도 가격 책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보다 저렴하면 가성비라는 타이틀이 따라 붙으면서 잘 팔리고 비싸면 비싸다고 욕먹는 그런 기준이란 건데 현대기아차 가격이 올랐다는 주장은 뇌피셜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를 볼까요? 현대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승용차 평균 가격이 4,180만원이었는데 작년엔 5천만원을 넘겼고요. RV 평균 가격은 4,640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기아는 현대차보다 상승폭이 적지만 가격이 오른 건 똑같습니다. 승용차는 3,309만원이던 게 3,434만원까지 올랐고 RV는 3,636만원이던 게 4,35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현대차보다 승용차 부문 가격 상승이 적은 이유는 뭔가요? 현대차는 그랜저가 풀체인지 되면서 가격 범위를 많이 올려버렸죠. K8은 그랜저 풀체인지보다 훨씬 먼저 나와서 이전 세대 그랜저랑 가격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승용차 부문 가격 상승폭이 적게 나타난 거고 RV 부문은 카니발이나 소렌토 같은 차들이 연식 변경 같은 걸 거치면서 비싸졌기 때문에 평균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마냥 그렇게만 전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전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 왜 오르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여러가지 추리와 가설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전기차를 팔기 위한 전략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지금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고 내연기관차는 반대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가격 범위의 접점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보조금까지 더하니까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정례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고 제조사 차원에선 보조금 지원도 받고 원가가 더 저렴한 전기차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판매 마진을 최고 효율로 뽑아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으로 전기차를 유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워낙 같이 봐야 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룬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큰 차가 잘 나가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고 기본 옵션도 누가 더 많이 넣어주나 이런 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니만 봐도 차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큰 차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로 인식이 바뀌면서 신차가 나오면 길이랑 휠베이스 수치가 거의 무조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코나는 길이만 200mm 정도 길어졌고 니로는 65mm, 트렉스는 무려 282mm나 길어졌습니다. 소형차, 대형차 할 거 없이 모든 차가 커지고 있다고요. 심지어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기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명분들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추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평균 가격이 5천만원을 넘기 시작하면서 수입차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랜저부터는 제네시스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제네시스를 알아보다가 수입차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거죠. 벤츠랑 BM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장사를 잘하잖아요. BM은 특히 5시리즈나 3시리즈가 프리미엄급에서도 가성비로 통합니다. 할인폭이 상당하기도 하고 차 만듦새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판매량도 많은 거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 돈이면 그 돈씨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 돈으로 굳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기아차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했다고 보는데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현대기아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수입차랑 비교할 수 없는 정비와 수리 편의성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강점이라 할 만했던 수리 기간과 정비가 이제는 옛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범퍼 같은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현대차는 수리하기가 편하고 수리 기간도 짧다는 말이 옛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반도체같이 부품 대란을 겪었던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범퍼같이 반도체가 필요 없는 부품들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강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 건 부품값인데 이마저도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장점이 많이 희석된 느낌입니다. 어차피 3주 넘게 기다려야 하면 조금 비싸더라도 더 빨리 수리되는 차가 낫죠. 3주 넘게 기다리면 그동안 무슨 차를 타고 다니라고요. 여기에 수입차는 서비스센터 품질도 좋죠. 저도 BM 서비스센터를 몇 년간 이용하면서 부품이 없다거나 소모품 교체하는데 예약이 어렵다거나 한 적은 없거든요. 여기에 요즘 일본차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월별 판매량을 보면 15개월 만에 일본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10%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2월 하이브리드 수입차 판매량을 보면 엑서스 ES300H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ES300H 정도면 딱 그랜저랑 제네시스 가격대에 맞물려 있는 차잖아요. 독일차뿐만 아니라 일본차로 넘어가는 소비자들도 다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판매량에서 위기를 느끼면 가격을 아예 깎지는 못하더라도 함부로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실제로 판매량이 영향이 가고 있고 이제는 이 위기가 그랜저까지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코나 풀체인지는 이미 가격 상승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대부분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코나 올해 판매 목표가 37,000대였거든요. 그런데 1월 판매량은 620대, 2월 판매량은 3127대로 잡히면서 신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판매량 목표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위기가 그랜저한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왜냐면 올해 판매량을 보면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모델별 판매량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요즘은 하이브리드 차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그랜저는 이거랑 반대로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현대차는 수요 증가로 인한 납기 지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가격을 올린 탓이라고 보는 쪽도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한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25,800대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소렌토는 신차 계약 고객의 75%가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할 정도잖아요. 이전 세대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33.3%였는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가장 저렴한 2.5 가솔린 모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시작 가격을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전 세대 대비 11.7%나 올랐습니다. 3,787만원이던 게 4,233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의 프로천을 기준으로 하면 차 가격만 5,954만원까지 갑니다. 연비가 좋긴 하지만 가솔린 모델보다 수백만원씩 비싸져 버리니까 아예 2.5 가솔린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제네시스를 거쳐서 수입차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무상수리 통지 건수 같은 부정적인 이슈도 겹치고 있는 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엑서스 ES300H 시작 가격이 6,390만원입니다. 수입차라서 프로모션도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음 세대 혹은 다음 페이스리프트 때부터는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 힘들거나 가격을 내리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트림의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보급형 가성비 트림이라고 하면서 최하위 트림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면 소비자들은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게 당연하고 판매량에서도 서서히 가격 영향이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힘들고 다른 국산차 브랜드나 수입차 브랜드도 가격으로 견제를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